다보스 포럼은 지루하다. 선출되지 않은 세계 정부가 되려 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 비꼬기까지 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올해는 그 행사장에 직접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늘 다보스 포럼의 의제 자체를 좀 위선적이라고 비판해 왔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0.01% 엘리트들이 모여서 기후위기나 불평등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이었죠. 네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았으니 다들 무슨 얘기를 할지 엄청나게 궁금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들 막 심각하게 기후변화 걱정하고 있을 때 혼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예 판을 흔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이 우리 일을 다 해주는 세상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행사장이 술렁일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네? 그가 그리는 미래가 대체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네, 머스크의 발언들을 그냥 단순한 기술 자랑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사실 기술 발표를 빙자한 뭐랄까 인류 문명의 방향에 대한 그의 철학 서문에 가깝거든요. 철학 선언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가 던진 기술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난리야?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AI의 발전 속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뭐 빨리 발전할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죠. 네,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딱 못 박아버렸어요. AI가 올해 말, 그러니까 2026년 말이 되면 네, 올해 말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 한 명보다 더 똑똑해질 거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한 2031년쯤 되면 5년 안에요? 인류 전체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와, 잠깐만요. 5년 안에 인류 전체 지능을 뛰어넘는다? 네, 그럼 지금 대학 들어간 제 조카한테 너 지금 배우는 전공 5년 뒤엔 의미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줘야 할 판인데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측이라고 보시나요? 본인도 뭐 아마 그럴 것이라면서 100% 확신하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중요한 건 그 시점이 5년이냐 7년이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세대 안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각인시킨 겁니다.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바로 그거죠. 정말 아찔하네요. 그리고 AI 얘기 다음으로 바로 로봇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도 시간표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입니다. 내년 말 2027년 말에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내년 말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공장이나 연구실에 있던 로봇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저는 옵티머스가 빨래 개는 것만 잘해줘도 당장 한 대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단순히 집안일이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뭐 부모님 간병 문제라든지 아이 돌봄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연히 지구 밖으로 향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로요. 아, 그 광대한 어둠 속의 작은 촛불 비유,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인류의 의식이라는 게 이 우주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와 같아서 언제든 꺼질 수 있으니까 다른 행성에도 불씨를 옮겨놔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어떻게요? 그건 단순히 촛불을 지키자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실 머스크의 모든 사업은 인류 멸망이라는 극도의 비관론에서 출발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구가 망할 수 있으니까 화성에 가야 한다. 바로 그거죠. 이 모순적인 비관적 낙관주의야말로 그의 진짜 철학일 수 있습니다. 비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극단적인 낙관을 추구한다? 일리 있네요. 네, 그 희망의 열쇠가 바로 스타쉽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을 완성할 스타쉽이 성공하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지금의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100분의 1. 네, 그때가 되면 인류는 정말로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AI, 로봇, 우주 이렇게 들어보면 각각 따로 노는 거대한 계획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이 세 가지 기술을 풍요로운 미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설계하고 있어요. 아, 그는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정확히 짚었거든요. 하긴 요즘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고 하니까요. AI가 많아질수록 전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에서 그 전기를 다 감당하려면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스크는 해답을 우주에서 찾은 겁니다. 스타쉽으로 저렴하게 장비를 쏘아 올려서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우주에다가요? 네, 거기서 만든 무한한 에너지로 우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정말. 그러니까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지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주로 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공상과학 같죠. 하지만 그는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로봇과 AI가 만들어낼 풍요로운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를 우주에서 가져온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그림인 셈입니다. 와, 심지어 노화 역전이라는 정말 끝판왕 같은 이야기도 슬쩍 던졌죠. 맞아요. 노화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서 우리 몸에 동기와 시계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가설을 던졌죠. 이게 진짜 가능해지면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자,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테슬라 주식 사라는 건가? 하하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이번 인터뷰에서 특정 주식을 사라고 하거나 뭐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 이런 족집대 예측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식의 해석은 일부 유튜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맞습니다. 그가 말한 건 무엇을 사라라는 행동 지침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니 당신의 생각의 틀, 그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라. 아, 운영체제요? 네,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자산증식법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생존법을 이야기한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술 이야기 너머에 있는 그의 철학, 그가 강조한 마음가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가 제시한 미래 생존 철학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죠. 비관론자로서 옳은 것보다 낙관론자로서 틀리는 것이 삶의 질 측면에서 더 낫다. 네, 이 말이 저는 유독 와닿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한국 사회는 워낙 어릴 때부터 입시, 취업, 부동산 문제까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같은 자조적인 말이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죠. 공감합니다. 머스크의 메시지는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고 공포에 떨거나 내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그 비관적 낙관주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긍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만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철학은 호기심입니다. 인터뷰어가 당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네, 나는 우주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저는 이 부분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호기심이요? 네, AI 시대에는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의 가치가 거의 저료에 가까워져요. 어차피 인간은 AI의 암기력이나 계산 능력을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답 맞히기에 목숨 걸었던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암기력 대신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요? 바로 AI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아, 질문하는 능력? 정답을 찾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AI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머스크의 호기심 철학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떨까?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느냐로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철학은 풍요의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낯서네요. 무슨 의미죠? 머스크는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 즉 풍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고소득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라는 거군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걱정을 안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반복적이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활동,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예술을 하거나 과학을 탐구하거나 혹은 그냥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봤어요.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얽매이는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벗어나라. 네,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줄 로봇과 AI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소유하는 시스템의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시스템의 소유주.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못해도 코딩해주는 AI 시스템의 지분을 갖거나 제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시스템의 지분을 소유하라. 이런 개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질문 대신에 노동에서 해방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 있을까? 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머스크의 다보스 포럼 인터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결국 그의 메시지는 인구 절벽과 기술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 하지만 쫄지 마라.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즐겨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의 경고는 우리를 겁지려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우리를 이끄는 초대장인 셈이죠. 초대장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산,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혁신하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는 로봇이 노동을 대체한 세상에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